네, 반갑습니다. 목요일 북모닝입니다. 네, 우리 한국 분들은 어제 휴일 잘 보내셨죠? 네, 그래도 오늘 어제도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새벽에 나오셨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요, 경험의 멸종입니다. 보니까 지금 이 책이 이제 밀리의 서재라는 그 플랫폼에서는 1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긴 했었는데 인문학 서적이죠. 이제 근데 1위에 올라와 있고 계속 이제 소문과 소문에 의해서 좀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계속 이 책이 눈에 많이 띄었는데 또 너무 유명한 책은 저는 또 잘 안 읽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한번 이제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경험의 멸종, 뭐 제목을 생각할 때에 조금은 암시가 좀 되죠. 경험이 멸종되고 있다. 그래서 인문학 서적이라서 뭐 되게 쉽게 쉽게 이렇게 빠르게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닌데요. 경험의 멸종. 경험하면, 근데 지금 이 책을 읽고 나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사랑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하여튼 이렇게 평범한 단어, 평범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익숙한 단어지만, 근데 이렇게 익숙한 단어일수록 그 단어가 품고 있는 뜻에 대한 이해는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같은 단어지만 너무 익숙한 단어지만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고 우리가 이렇게 처한 삶이 처한 삶의 조건이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 상황 안에서 우리가 너무 익숙한 단어는 또 그 놓여진 처한 상황이 달라지니까 좀 그 의미는 달라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경험을 생각할 때에 아마 지금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조금 중장년 분들이 많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어릴 때는 그래도 이렇게 3, 40년 전에는 그 오프라인의 경험, 그러니까 몸으로 이렇게 직접 경험하는 어떤 대면이라든지 직접 하여튼 뭐 뛰어놀고 몸으로 경험하는 것이 주였잖아요. 근데 이제 2008년도 대부분 요 시기를 많이 얘기합니다. 스마트폰이 나오고 이제 뭐 아이폰 이런 게 나오면서 모든 게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컴퓨터 앞에 앉아야 연결이 되었다면 이제 그 핸드폰,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주어진 시간부터 완전히 이제 세상이 조금 바뀌어갔죠. 우리가 이제 걸어 다니면서도 이렇게 연결돼 있는 굉장히 멀리 가서도 가족들과 수시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미국 분도 들어오셨잖아요. 지금 이제 글방에는 미국, 호주, 일본 분이 들어와 계시는데 이번 달에는 카자흐스탄에서도 들어오셨어요. 이제 카자흐스탄 보통 뭐 네덜란드에서도 들어오신 적이 있고 뭐 인도 저희 책 쓰는 분들도 이제 그렇게 다양한 나라에서 작업도 하셨는데 이제 글방에도 그렇게 들어오시는데 카, 뭐 카자흐스탄은 처음인 것 같아요. 카자흐스탄. 지금 네 나라의 분들이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어졌잖아요. 우리가 처한 환경과 조건이 그냥 상시로 24시간 글로벌하게 연결되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우리 어릴 때는 그게 아니었죠. 그래도 2008년도 전까지는 뭐 핸드폰이 생기고 막 이렇게 해도 몸으로 직접 경험하고 이렇게 강박적으로 하는 또 대면으로 저도 특별히 코로나 전에는 저도 굉장히 오프라인이 굉장히 많았어요. 회의도 너무 많고 지역을 좀 이렇게 다녀야 되는 것도 있고 오프라인은 하나 준비하려면 굉장히 또 시간과 기획부터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되니까 많은 게 재택근무로 바뀌었죠. 그래서 저도 줌으로 많은 것을 이제 그 모임부터 회의부터 어디 지역 가서 하지 않고 다 이게 줌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좋은 거는 많은 그 뭐죠? 시간과 에너지. 내가 오프라인 뭐 하나 하는데 되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한 거였구나. 이거를 깨달으면서 조금 이제 그 많은 여유 공간을 좀 시간적으로나 에너지적으로는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편해지고 저도 이제 퇴직 후에는 거의 온라인에서 사실은 많은 거를 했었고 온라인 너무 좋다. 집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고 뭐 그러니까 저 디지털 노마드죠. 뭐 제가 이제
어디를 가도 저는 또 잘 좀 적응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노트북만 키면 내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카페에서든 뭐 어디 지역을 떠나서든 그러니까 또 잘 적응하는 스타일이라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자유로운 거죠. 자유로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시간과 에너지를 덜어주기 때문에 굳이 오프라인을 많이 안 가려고 하고 어떤 필요한 요청이 있을 때만 이제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끔 이런 인문학 서적 또 특별히 이런 기술로 인해서 이렇게 바뀌어진 세상에 대한 이제 특별히 AI까지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저도 이제 토론 도서로도 선정하고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야 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기술을 통해서 지금 뭐 AI뿐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자동차가 생기고 뭐 이런 기계가 생기면서 이런 이제 고민들은 계속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진보가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이거를 이제는 거꾸로 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거꾸로 갈 수는 없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 아무 생각 없이 무비판적으로 모든 걸 100% 사용해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 북토크 때 이제 그 모쪼로 간결하게 그 책을 쓰신 분 저자를 이제 편집장 출신인데 모셨잖아요. 그분은 이제 서울에 있다가 시골로 가서 모든 거를 되도록이면 본인이 만들고 이렇게 수작업해서 하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마지막에 던졌잖아요. 후회가 없냐? 그렇게 시골살이를 가서 후회하고 다시 이제 서울로 복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계속 그곳에서 머물면서 불편하지 않냐? 후회하지 않냐?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그분은 거의 몇 초의 망설임 없이 100% 만족한다. 충만하다, 자기는. 충만하다고 하셨어요. 모든 거를 그렇게 다 직접 옷부터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하려면 시간과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근데 그거를 하면서의 그 감각, 시간은 많이 들고 불편할 수 있고, 그 당장 뭐가 돈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들이는 대신 그걸 모든 걸 만들었으니까 돈을 거의 소비에 이제 많이 쓰지 않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온전히 내 몸을 들여서 투입하면서 얻는 그 충만함에 대해서 바로 몇 초의 망설임 없이 제 질문에 답하시더라고요. 이 경험의 멸종에는 뭐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이제 뭐 대면하지 않을 때에 그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 그다음 손으로 하지 않았을 때의 것, 뭐 지루함에 대해서 그다음 이제 그럼 몇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한두 가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지루함.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1794년도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제 계몽주의가 막 되면서 그전엔 기독교 사회였잖아요. 근데 계몽주의가 되면서 이런 걱정거리를 하나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영혼이 있음을 잊은 것이었다면 그 당시의 걱정거리가 자신들에게 영혼이 그러니까 약간 신비주의 기독교 사회에서 신이 있다라 신이 중심이 된 사회에서 계몽주의로 가면서 자신들에게 영혼이 있음을 잊은 것이 그 당시에 이제 걱정거리였다라면 오늘날의 문제는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사람이 자신들에게 몸이 있음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이 초반에 프롤로그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온라인에서 이제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온라인에서 가상 공간에서 주로 많이 살잖아요. 그거를 이제 더 코로나 이후에 이제 줌도 사용 못하고 이랬던 분들이 이제는 지금 저희 70대 후반분도 북클럽 와서 하고 있거든요. 줌 어떻게 처음에 사용하지 아직까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다 이제 가르쳐드리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나이가 있으신 중장년 분들도 잘 사용 안 하던 분들인데 다 이제 적응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 새벽에 줌으로 들어와서 지금 같이 이렇게 우리가 책을 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상 공간에 살고 있어서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떠 있어서 내 몸이 대면하지 않아도 뭐 이렇게 직접 내 감각을 사용하지 않아도 이게 너무 이제는 익숙해진 거죠. 이런 이제 거를 우리가 이미 이런 거를 인지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책들을 안 읽으면 또 까먹어요. 그냥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이제는 코로나 때는 그걸 막 다 적응하고 줌 교육하고 막 그랬잖아요. 초반부에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익숙해지고 SNS에서 그냥 핸드폰 뭐 우리가 누구랑 만나도 핸드폰 가족끼리 있어도 다 핸드폰 보고 있죠.
온전히 그 공간에 이렇게 내가 감각해서 존재해 있는 것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제는 생각하지 않으면 잃어버리고 그냥 가상에서 사는 거, 온라인에서 사는 것이 그냥 삶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장은 이거예요. 대면 공간, 대면 직접 경험의 내리막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대면으로 이제 만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대면으로. 그래서 대면 상호작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찰스 다윈이라는 이제 사람이 그 표정 연구를 했어요. 얼굴 표정. 우리가 잘 알죠? 진화론에 대한 이제 대가죠. 이 사람이 이제 표정 연구를 또 했는데, 어, 그 표정 연구와, 그러니까 이 표정에, 사실 이 표정이 이 얼굴이 우리의 그 감정, 표정의 지도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기호, 언어가 발달한 거는 우리 수천 년의 역사 중에 1%뿐이 되지 않는다. 그 전에는 다 비언어적인 신호를 통해서 사람들하고 상호작용해서 그것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굴이 우리의 감정의 지도인데, 그러니까 이걸로 소통하는데 이게 온라인으로 가면 저도 이제 온라인으로 주로 많은 걸 하잖아요. 북클럽도 그래도 북클럽은 이제 소규모니까 얼굴을 제가 그래도 주목해서 보지만 이게 대면에서 이렇게 진짜 그 의사소통을 다 발견할 수 없잖아요. 다 발견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을 보고 있지만 그 사람이 저를 보고 있는지는 그러니까 제가 누구를 보고 있는지 저 사람은 나를 몰라요. 그렇죠? 이 줌으로 하면. 근데 이게 대면으로 만나면 실제로 이게 아이 컨택도 되고 이게 손 모양, 뭐 입꼬리 올라가는 거 이 모든 것과 사실 그 사람의 감정에 지도를 해서 사실 비언어적인 신호가 거의 7, 80%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린 진화 과정에서 사실 이게 발달이 됐어요. 뭐 움직임, 몸짓, 자세, 표정.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만드는 주대 요소가 사실 이런 건데 이게 대면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소멸되고 있다. 예, 이런 얘기를 이제 쭉 하면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도록 설계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문자 텍스트도 역사도 얼마 안 됐고 이렇게 온라인 역사는 더 얼마가 진짜 안 됐잖아요. 진짜 수천 년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 능력을 그러니까 이 표정은 원시의 언어인데 우리 동물들은 털이 있지만 우리는 털도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원시의 언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새겨져 있는데 이게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신경적으로 뇌 어떤 쪽으로 뭐 이런 막 설명들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또 이거는 그러니까 직접 마주하면서 이렇게 표정과 몸짓으로 소통하는 게 신체 건강에도 좋대요. 근데 이게 문제는 이게 진화의 산물이거든요. 그럼 진화의 산물이면 우리가 계속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능력이 저하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 진화론적으로 보면 또 결국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인 사례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행위 예술가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라는 분이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700시간짜리 작품을 선보이는데 이게 뭐냐 하면 행위 예술가예요. 700시간짜리 작품인데 그 작품이 뭐냐 하면 자신이 의자에 앉아 있고 그 맞은편에 빈 의자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관객들이 원하는 시간만큼 그러니까 이 행위 예술가가 의자에 앉아 있고 맞은편에 빈 의자가 있는데 원하는 만큼 그 빈 의자에 관람객들이 의자에 앉아서 아티스트와 그 행위 예술가와 얼굴을 마주 볼 수 있어요. 이걸 700시간 작품을 선보인 거예요. 그래서 빈 의자에 앉아서 어색하게 이제 그 아티스트를 보면서 웃는 사람도 있고 우는 사람도 있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아티스트를 보면서 그러니까 마주 앉는 거죠, 의자가 몇 시간 동안.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그녀를 응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 평론가가 이렇게 얘기해요. 끈질기게 그곳에 머무르면서 이 관객들이 불편한 현실에 직면하게 했다.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우리가 가족들하고 밥 먹으면서도 핸드폰 할 때가 많잖아요. 눈을 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제가 이번 달 이제 처음 우리 단단북클럽에서 선택했던 이제 처음으로 제가 영화를 먼저 보게 했어요. 제가 우연히 사실 그 영화를 보다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근데 제가 뭐 그게 이제 그 가족들이 그 시각이 아니라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다 수어로. 근데 그 딸 하나만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했던 그게 이제 나중에 찾아보니까 소설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는 영화를 좀 보고 소설을 보고 또 그게 나중에 찾아보니까 상관왕을 어떤 작품상들을 되게 많이 받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우연히 그냥 그거 보게 됐는데 제가 되게 많이 울었는데 근데 요 부분을 보면서 제가 운 포인트가 뭐냐 하면 이게 말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뭐 안 보고도 뭐 해. 뭐 이렇게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안 보고, 눈을 안 보고. 근데 이 사람들은 수어로 이게 소통을 해야 되니까 끊임없이 그 연기를 하시는 배우들이 눈으로 엄청 눈을 쳐다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야 돼요. 입 모양 보든지 계속 어떻게든 이렇게 컨택을 해야 돼요. 아이 컨택을 하든 입 모양을 보고. 그래서 엄청나게 서로에게 되게 몰입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소통을 못 하는 거죠. 나중에 물론 이제 그 스토리 자체도 감동적으로 가는데 결론으로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 가족들 간의 그 안에서 하는 그 어떤 그 소통하면서 오는 찐 그 사랑과 애정, 서로를 생각하는 그 애정과 사랑과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그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 이런 것이 깨지면서 그들은 그들만의 그것의 소통 안에서 우리가 되게 말을 하고 언어를 하고 글을 읽고 하지만 소통되지 않는 게 너무 많잖아요. 불통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가정 안에는 굉장한 찐 사랑과 소통이 살아있는 거예요. 눈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긴 시간에 눈을 보면서 소통한 적이 언제였지? 근데 그들에게는 오히려 정상인에게 없는 정말 찐 뭔가 그 소통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마 거기서 이렇게 터진 것 같아요. 굉장히 감동이 거기서 더 많이, 그러니까 다른 포인트도 있는데 소설과 영화를 이제 같이 보면서 토론을 할 건데 우리가 다 의사소통 기관을 다 갖고 있으면 뭐예요? 소통을 못 하는데. 우리 감각을 사용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온라인만 우리가 가상 공간에 있을 때에 그런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손을 사용하는 거. 근데 저도 이제 저희 북클럽 중에 하나가 그게 있잖아요. 지금 조정래 토지에 이어서 조정래 지금 100년 북클럽 해서 이제 요거는 장편 역사 소설이 있고 뭐 역사 소설이 아니더라도 읽고 이제 완동 여행을 떠나요. 기찬철 일파 완동. 다 10권 읽으면 다 또 이번에 또 다 이번 달 가야 돼요. 또 그것도 저 남쪽 끝에 벌교까지 가야 돼. 태백산맥의 주 배경지인 가야 돼요. 근데 이런 여행들이 그러니까 이 관광과 여행이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관광은 통제된 거예요. 딱 주어진 것만 가는데 여행은 약간 100% 계획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큰 틀은 정하지만 제가 옛날 우리 아이 어릴 때 잠깐 휴가를 한 10일 내서 남편하고 이렇게 아이 어릴 때 한 초등학교 뭐 저학년 것 같아. 저학년인데 바다 쪽만 돌기로 했어요. 서해부터 남해, 동해를 이렇게 도는데 아주 큰 데만 굵직한 것만 계획했지 그냥 계획한 게 없어요. 그냥 바다를 돌자. 그래서 어떤 거는 여기 들리자 여기 들리자 다 들릴 수 없으니까. 근데 한번 어디죠? 목포를 계획은 안 했는데 한 번도 안 가본 도시인데 그냥 들렸어요. 지나가는 길이니까. 근데 의외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포항을 들렸는데 제가 포항은 3년 고등학교를 거기 나왔거든요. 근데 그냥 포항은 제가 살던 곳이었으니까 그냥 잠깐 들렸는데 그때 축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에서. 그래서 거기는 그냥 지나칠 곳인데 바다에서 막 불꽃놀이하고 막 그래서 2박 3일 거기서 텐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하지 않았는데 오는 그 예기치 않는 뭔가 경험들 있잖아요. 경험들. 그게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되게 불편한 것도 그때 있었거든요. 예기치 않았던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관광과 여행의 차이점. 이런 것까지 대면에서 우리가 오는 되게 불편하지만 오는 거기서의 그 쾌락과 감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손글씨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도 노트북으로 많이 쓰는데 노트를 그래서 독서 노트를 쓰긴 쓰는데 잘은 안 써요. 근데 제가 최근에 좀 쓰면서 이게 또 다르구나. 이게 시각하고 전 노트북으로 100% 강의를 100% 받았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되게 빨라요.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 연구 결과도 있는 거야. 뭐 5세 이하 아이 손글씨를 썼을 때에 이게 더 MRI 사진 찍었을 때 읽기 능력이 더 발달되고 실제로 읽기 쓰기 어려움이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손글씨를 쓰는 그룹이 성적이 더 높게 나오고 그리고 이 손글씨를 썼을 때는 100%
못 받아 쓰잖아요. 이제 노트북은 100% 받아 쓸 수 있어도 손글씨는 100%못 받아 쓰잖아요. 근데 손글씨를 쓸 때에 이게 그러니까 자기 말로 다시 요약해서 적게 되잖아요. 뭐 핵심 키워드를 적든지 어떻게든 뇌로 요약해서 쓰게 되니까 이게 실제적으로는 더 느리지만 시간이 걸리지만 이게 더 학습에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노트북을 그렇게 안 쓸 수 없어요. 근데 독서 노트 같이 쓰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에도 쓰면서 이게 다르다는 걸 느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아 맞아 그랬지 그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나오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AI 더 빠르게 이제 우리가 모든 걸 해줍니다. 글쓰기부터. 근데 저는 글쓰기 저 AI 쓸 수 있어요. 근데 기획이나 뭐 아이디어 얻을 때는 제가 도움을 받아요. 협업을 해요. 근데 제가 글쓰기 저도 AI 다 활용할 수 있는데 안 써요. 그러니까 특별히 책 쓰는 거, 어, 뭐 콘텐츠 만들 때는 좀 도움을 얻어요. 제가 수정을 하더라도. 근데 안 써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선택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다움을 유지하는 시간이 걸려요. 내가 AI가 쓰면 빠르죠? 제가 쓰면 느려요. 시간이 걸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책에서도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얘기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림 그리기도 똑같아요. 그림 그리기 사례도 있어요. 요즘에 AI가 다 그려주잖아요. 근데 그림을 내가 그릴 때에 그 안에서 중요한 거는 생각하기. 그 안에서 사유는 AI가 우리가 그걸 다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의 결론도 AI든 뭐 기술이든 이거를 우리가 이 진보를 막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이렇게 갈 거다. 그러나 그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내가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서울을 버리고 시골로 갔어요. 그 사람이 선택이죠. 기술의 편리함 몰라서일까요? 아니죠. 다 알아요. 그쵸? 더 편리하고 내가 다 사서 쓰면 빠르고 다 알아요. 근데 우리 모두가 시골로 갈 수는 없어요. 그쵸? 그건 그 사람의 또 라이프 스타일 선택인데 우리가 뭐 어느 곳에 살아도 내가 일부분은 이런 거를 인지하고 내 삶을 조정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AI를 안 쓸 수 없어요.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중에서 내 인간다움을 빼앗기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리고 내가 중요한 우리가 오랫동안 진화해서 우리의 생체 리듬과 뭐 어디에 우리의 감각에 인간다움의 그 많은 것들에 우리 녹여져 있는 그것을 많은 것이 이제 빼앗길 수 있는데 그것을 때로는 좀 불편하더라도 나도 이제는 의지적으로 하지 않으면 힘든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오프라인이 당연했지만 지금은 온라인이 너무 익숙하고 그냥 AI에게 다 맡기고 뭐 다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감각적으로 이제 하고 여기서 오는 많은 어떤 작용되는 이제 우리 뭐 뇌과학적이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놓치는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안에선 이제는 이렇게 뭐 손으로 하는 것들이지 뭐든지 저는 그래서 토론도 마찬가지. 우리가 책을 되게 빨리 읽을 수 있어요. 저도 혼자 막 많은 걸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글을 쓴다든지 또 토론을 하면 또 한 번 더 생각해야 되고 글을 쓰면 한 번 더 해야 되고 말을 하려도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시간을 다 안 하면 더 책을 더 많이 읽을 수 있죠. 근데 책을 많이 읽는 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하고 뭔가 정리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과정까지 가야 책이 도움이 되는 거지. 그냥 책을 정보성으로 많이 내 안에 인풋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그 콘텐츠에도 책 100권 읽는 것과 토론 30권의 차이점 어떻게 다른가? 토론 뭐 이걸 글쓰기로 바꿀 수도 있고 뭘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콘텐츠를 여러 번 만드는 걸로 바꿀 수도 있고 토론 글쓰기 그리고 저도 사실 굿즈를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어디에 가서는 굿즈가 쓰레기다. 너무 많이 굿즈를 만들어. 사실 근데 제가 최근 작년인가 그 토지 여행을 하고 뭔가 드릴 게 없을까 하다가 그거 하나는 좋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천으로 북커버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희 어머님이 오랫동안 이 천으로 만드는 일을 해오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지금도 모든 거를 뭐 사오셔도 다시 바꿔요. 거의 백화점 수준으로. 그래가지고 되게 그 기술이 있기 때문에 어릴 때도 저희 옷들을 되게 많이 만들어 오셨는데 저는 근데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엄마한테 엄마 이거
북커버 하나 이건 되게 간단하니까 엄마에게는 이게 너무 쉬운 거니까 80인데 중반이세요. 그래서 좀 죄송했지만 그래 만들어줄게 해가지고 그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선물로 드렸는데 지금도 제가 요거는 제가 깔고 있어요. 이렇게 독서 노트 위에 이제 깔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이게 감촉이 있잖아요. 감촉. 얼마 전에 이제 동생한테 이거 우리 커뮤니티 분들에게 좀 뭐 하나 그래도 제가 다른 건 싫은데 이런 건 너무 좋다. 이 촉감해 주고 제가 그때 좀 좋은 천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만들 시간 없고 동생한테 네가 좀 배워라. 내가 재봉틀 사줄게. 엄마한테 기술을 배우든 뭐를 하든. 그래서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손으로. 근데 오늘 아침에 읽으면서 내가 다시 배울까? 근데 시간이 이제 근데 이 손을 하거나 그다음 독서 노트나 뭐 이렇게 손으로 쓰는 거.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일부. 그 외에 여러 가지 DIY 활동 같은 거. 그래서 이런 걸 여러 가지 뭐 하여튼 너무 많은 이제 사례나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경험의 멸종. 그러니까 경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경험과 요즘 디지털 이제 세대 속에 태어난 아이들이 생각하는 경험은 정말 다르죠. 그래서 똑같은 이 경험이라도, 같은 단어라도 생각하는 경험은 다를 건데, 이 책에 저작이 됐던 그 경험은 아마 우리가 어릴 때 뛰어놀았던 그 감각적인 경험일 거예요. 지금 디지털 세대들이 경험하는 그 경험은 이제 기술로 만들어진 가상 공간에서의 경험이 너무 많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결론이 뭐 경험이 멸종됐으니까 기계를 사용하자가 아니라 이 진보는 계속될 거고 기술은 더 발전될 건데 뭐 어떤 사람 반대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도 분명 있죠. 이게 너무 좋은데 왜 굳이 불편한 걸 하냐, 뭐 이렇게 하냐, 이럴 수 있고 또 약간 토론거리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경험의 멸종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이제 편리한 것만 이제 추구 하려는 이제 그런 게 있다라면 한번 우리가 우리의 감각을 놓친 게 없는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굉장히 또 소중한 선물인데 내가 기술로 모든 거를 이제 아웃소싱하고 또 내가 직접 해야 될 것들, 때로는 기차는 손으로 하는 것, 뭐 몸을 사용하는 것, 사람 실제로 오프라인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거, 인간 사람을 안 만나려고 다 온라인에 대체하려고 하는 거는 몸을 안 움직이고 이것도 다 아웃소싱 해가지고 쉽게 우리 몸을 안 움직이고 쉽게 의학을 의지할 수도 이제 있는 시대잖아요. 그러면 정말 또 중요한 거를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또 잘 기술과 함께 공존하고 인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지 또 고민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